자, 이제 채권법 강론 가시는데, 채권 강론에 보시면 첫 번째가 제1장 채권의 발생, 이렇게 해서 채권의 발생에 관해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약법 총론 강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채권 중에서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것들을 공부할 건데, 먼저 채권의 발생 원인 개관을 좀 봐보면, 그게 제3편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계약에 의한 채권을 특히 약정채권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법정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우리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아닌 것을 법률규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법률행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꼭 계약으로만 채권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네, 이렇게 한다. 입문 강의를 들어봐서 뭔가 좀 익숙하시면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금 여기서 이걸 공부할 건 아니니까 계약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가면 이것들이 있지만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큰 틀을 한번 잡아두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가시는데, 계약 총론에서 계약 총론에 봐보면 이게 채권의 발생,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계약 총론이 되는 거예요. 네, 계약법 총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립과 효력, 그리고 이제 깨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지금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해 보면 그게 그 말이었네, 그런 뜻으로 지금 민열 선생이 이렇게 썼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계약법 총설 가시면 계약이 뭘까 생각하시는데, 그냥 여기는 합의가 중요한 뜻이에요.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된 것이다. 근데 계약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건 채권 계약인데, 채권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이라고. 이런 것들도 계약이다. 혼인도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혼인도 두 사람이 합의로 사는 거니까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혼인이 사랑이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잘 지켜야 돼.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고. 네. 그런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퀴즈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옛날 퀴즈 프로그램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라는 것은 어떤 계약법에 규정해 놓은 것들은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기준을 정해 놓고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약법은 그러면 굳이 뭐하러 그런 규정을 둔 거야? 그런 약정이 없을 때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라고.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 것을 이제 계약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은 그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들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강행 규정. 강행 규정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요. 계약자의 원칙으로 보자면
택시기사가 자기가 태우고 싶은 사람만 태워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승차 거부다 그래서 걸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강행 규정이 있다. 민법에도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으로 많이 규정을 해놨어요. 꼭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하지 않으면 강행 규정 위반이 돼서 그 약정,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강행 규정도 있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용으로는 임의 규정 밭에서는 강행 규정을 찾아봐야 돼. 강행 규정 밭에서는 임의 규정을 찾아보고. 이게 방법이다. 임의 규정이 많은데 그 중에 강행 규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찾아내야지.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많은 밭에서는 뭘 찾아보고? 임의 규정을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라는 게 남아 있는데, 계약의 종류에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민법전에 보면 15가지 계약을 법전에 딱 이렇게 써놨어. 그런 것을 전형 계약. 전형 계약은 법에서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죠. 그게 유명 계약이 되죠. 유명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비전형 계약, 이름이 없는 거죠. 무명 계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 자유 원칙이잖아요. 15가지 그 전형 계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계약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법에서 허용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물권하고는 다르죠. 물권은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어. 그걸 우리가 입문 강의 때 들었는데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들어보기는 한 것 같기도 하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임의로 만들 수가 없어. 법에 정해진 물권만 있는 거야. 그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지만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계약도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과외 같은 것들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과외를 우리 집이 부자여서 과외를 받아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계약은 이게 어떤 계약이야? 여러 가지 계약의 성질이 있을 텐데 전형적으로 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도 계약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전형 계약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형 계약으로 이렇게 많이 15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만 매매하고 또 어떤 거? 임대차하고 도급하고 위임만 공부해. 감사합니다.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다 하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많잖아. 너무 고맙죠? 예, 고맙다. 그렇지만 요거 말고 다른 것들은 전혀 몰라도 돼. 또 이건 아니에요. 민법총칙에서 이번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조합에서 조합 대리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조합이 뭔지는 알아야 그게 또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인지는 간단히 좀 알고 갈 필요는 있긴 하다. 근데 이제 차차 또 알게 되니까 보시면 되는데, 증여매매 교환 이런 것을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산권 이전형 계약이다 라고 한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대차가 다 들어있죠. 이런 걸 대차형 계약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용에서부터 임치까지 요것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노무공급형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기타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개념을 잠깐 좀 보고 가자고요. 요거를 PPT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책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PPT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 책을 열심히 보기로 이렇게 좀 했어요. 봐보시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X라는 재산권을 넘겨줘. 재산권 그랬는데 이 재산권은 아까 우리 재산법 그랬죠. 재산법에 뭐가 있던가요? 물권과 채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물권 중에서도 보통 물건의 소유권을 매매를 하는데 소유권이라고 안 하고 재산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중에 다른 물권들도 있죠. 예, 그런 것들도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매매가 되는 거지. 채권 매매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된다는 거지. 좀 더 넓게 이제 그 재산권 그러면 물권 말고 채권 말고 지식재산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재산권이 뭐예요? 그것도 직독직해. 재산권은 권리가 이익을 얻는 거니까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인 거죠. 되게 쉽죠? 법 되게 쉽잖아요? 재산권이 뭐라고요?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돈 되는 권리죠. 돈 되는 권리. 돈 되는 권리가 재산권이다.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뭐였더라? 머릿속에서 나오는 정신적 창작물, 대표적인 거 특허권,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급부가 없는 게 증여인 거죠. 그러면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공짜로 뭘 주잖아요. X를 주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X가 보통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거죠. 요즘 그 건물 욕심 나는 거 있는데 다른 형제들 빼고 나 먼저 받고 싶어. 네, X. 네, 그런 거 부모님이 그냥 주셨어. 그럼 증여가 되죠.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돈인 거예요. 그런 것을 매매라고 한다. 매매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거죠. 사는 게 매수하는 사람을 매수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재산권으로 바꿔. 이런 것을 교환이라고 한다. 교환은 트레이드 하는 거죠. 트레이드 하는 것을 교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여, 매매, 교환이 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알려고 하면 와 미치겠네. 네,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일단 그 중에 매매는 봐보면, 매매는 보세요. 이게 매매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 파는 사람이 뭐라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되는데 매도인은 X를 넘겨줄 채무를 부담해. 매수인은 반대급부 대금을 줄 채무를 부담하죠. 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매매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하죠. 쌍무계약은 제일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는 기브앤테이크 계약 이렇게 하시면 된다. 내년도 책에는 아예 여기다가 제가 그렇게 써놓으려고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근데 안 썼는데 제일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근데 이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야. 쌍무계약은 뭐라고요? 유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야. 낙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문 때 들었으니까 청약과 승낙이 있었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
근데 승낙이 있다는 것은 합의가 된 거죠.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합의만으로.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어. 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 그래서 매매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을 해줘요. 준용은 준해서 적용하는 건데, 야, 매매처럼 처리해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매매편에서 이것도 잠깐 이제 들어두시면 되는데, 내가 땅을 아파트를 34평짜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평이 부족해. 측량을 해봤더니 33평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34평 값을 줬는데 33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한 평 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걸 책임진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고 말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근데 우리 임대차 편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요 가게가 100평이다. 그래서 100평에 상하는, 그냥 쉽게 100만 원의 렌트비를 내고 빌려 쓰고 있대요. 그런데 진짜 측량을 해봤더니 99평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평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지, 맞죠? 근데 임대차편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런 규정이 없는데 임대차도 뭐라고요? 쌍무유상계약이야. 그러니까 매매처럼, 매매편에 그 규정이 있네?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갖다가 쓰는 거야. 준해서 적용을 한다고. 용자가 적용한다 그럴 때 그렇게 용자를 쓰는데 쓸 용자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원리를 모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임대차 편을 열심히 뒤져봐. 또 그게 주택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열심히 뒤져봐. 한마디도 없네. 그래서 법이 없어. 나 어쩌라고.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매매편에 그 규정이 있네. 그걸 갖다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증여계약은 봐보세요. 증여계약은 여기서 증여자만 의무를 부담하지 수증자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 편무. 그러면서 뭐예요? 무상계약인 거죠. 그리고 낙성불료식 계약은 같아. 증여계약을 맺을 때 증여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써도 된다. 낙성불료식 계약이야.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니까 애들한테 저거는 넣어줄게, 또 와인은 넣어줄게, 애들한테 다 공표를 했다. 그래서 했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계약이 될 수 있겠죠.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예. 근데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 그러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부모님한테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는 꼭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한 장 써주세요, 아빠. 그러면 마음대로 해제를 할 수가 없다. 네. 증여표는 참고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했어요.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불료식 계약. 네,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여기도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대차형 계약은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예요. 차는 빌리는 거다. 그러니까 대는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는 빌리는 거라고. 그 빌린 싹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임. 렌트비를
차임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우님 하듯이 우님이 있죠. 대신에 차임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대주, 빌리는 사람이 차주 하는데 X대차를 하는 거죠. X대차. 근데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X가 소비물이면 소비대차가 된다. 소비물은 뭐냐 그러면 빌린 사람이 그걸 소비하고 쓰고 다른 것으로 갚아요. 그런 걸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돈 빌려주는 거죠. 돈도 참고로 물건이다.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쓰고 다른 돈으로 갚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비대차. 좀 옛날로 가자면 연탄이 지금 이게 눈이 많이 와서 좀 이 언덕바지라서 못 온대. 근데 오늘 지금 연탄이 없네. 그럼 옆집에서 연탄을 2장 빌려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연탄을 쓰고 다른 연탄으로 갚죠. 뭐라고요? 소비대차. 그런데 그게 비소비물이에요. X를 빌렸다가 X로 갚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가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가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돼요. 반대로 사용대차는 아까 본 것처럼 편무, 무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돼. 소비대차는 이게 원칙은 편무무상이에요. 편무무상, 낙성 분류식 계약인데 이자를 줘. 그러면 쌍무유상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면 돈 빌려주는데 꼭 이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없는 게 기본 원칙. 근데 있는 게 약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역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이제 아니 뭐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데 이자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친구한테 뭐 10,000원 꿔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하여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 뜻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임치 요것들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노동력 제공. 그런데 그게 그 집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 거야. 고용인 거죠. 고용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종속적 근로관계. 그러니까 종속적 근로관계란 건 뭐냐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로자는 가서 시킬 때까지 출근해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다리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근데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전에 미리 일을 다 시켰죠. 그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이해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인데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한다. 일을 끝내줘야 되는 거야. 제일 대표적인 거 건축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라는 거야? 집을 지어주는 거죠. 설계도대로. 또 자동차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하면 수리를 끝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리비를 받는 거죠. 공사비를 받고. 이런 게 도급계약이다. 그 다음에 여행계약은 참고로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때는 여행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14개만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도 몇 년 된 겁니다만은 여행계약이란 파트가 하나 더 들어갔죠. 여행계약이 왜 들어갔을까요? 요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할 때 그 여행자들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규정들을 좀 둔 거죠. 여행 계약이 들어갔다. 옛날에는 이게 뭐 도급 계약의 일종이다, 여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따로 규정을 해둔 거야. 그 다음에 현상 광고를 볼 건데, 현상 광고는 제목을 잘 봐보세요. 제목 속에 답이 있어요. 현상 광고가 뭘까? 현상은 현상금 생각하시면 돼요. 현상금이 뭐예요? 상금을, 현자를 해석을 해줘야 될 거예요. 예, 내건 거죠. 상금을 내걸었어. 현상.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광고 방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포털에다가 현상금을 걸었어. 현상 광고가 되죠.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자면 플래카드를 내걸었어.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복실이를 찾아주세요. 또 지구대 앞에 가면 이 사람 신고해주면 얼마. 옛날에는 또 많았었죠. 요 간첩 신고 얼마, 간첩선 신고 해주면 얼마. 신춘문예 같은 것들도 시소설을 써내주면 우리가 심사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얼마씩 드릴게요. 특히 그런 것을 우수현상 광고라고 한다. 한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고 우수장만 주는 거야.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우수현상 광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봐보세요. 그래서 현상 광고는 뭐냐면 광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자가 광고를 해. 근데 현상 광고 계약은 제가 써내겠습니다,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시소설을 써내야 돼. 그래야 계약이 된다고. 실제로 신고를 했어야 된다고. 지정행위 완료라고 한다. 이걸 또 판례를 하나 만들어준 분이, 유명한 분들이 있다. 사실 유명한 분들은 법을 잘 공부를 해보면 그분들이 다 판례를 만들어주세요. 신창원이란 분이 계셨어요. 신창원이 누구죠? 탈옥수 신창원. 이분이 워낙에 신줄기물하게 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도저히 못 잡겠으니까 현상 광고를 걸었죠.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는데 거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고 신고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잡으면 줄게요, 현상금 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방에 있던 신창원 씨를, 다방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다방에 있던 신창원 씨를 누군가 신고를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응모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아서 경찰차에까지 태웠는데 그걸 내리고 파출소로 잡아서 들어가기 전에 또 튀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현상금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걸 주면 이 문책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못 줘. 우리가 신고해서 잡으면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잡았다고 봐야 돼? 아니면 파출소까지 못 데리고 갔으니까, 데리고 가지 못했으니까 못 잡았다고 하면서 안 줘도 돼. 이제 자기들은 안 주겠다고 이렇게 버틴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야, 경찰차까지 태웠으면 잡은 거지, 그게. 잡았다가 니들이 놓친 거 아니야. 그래서 줘라, 이렇게 한 사건이었었다. 네. 그래서 지정행위 완료. 그러면 이제 보수 지급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봤더니 이거 봐보세요.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이 계약이 성립하는데 보수 지급해야 될 채무를 광고자만 부담하고 응모자는 그런 의무가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현상 광고는, 몸 좀 풀고 가자고. 벌써 지금 시원하게 해주라고 할까요? 확 올려가지고 그냥 정신을 반짝 들게. 근데 공부해보면 법 공부가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진짜 재밌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혼자 이게 민법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근데 봐보니까 와, 법이 이런 거라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읽었던 그런 기분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법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지 법은 원래 그렇다고. 아셨죠? 그러면서 그 법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좀 재밌어질 거예요. 현상 광고는 뭐라고요?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해. 편무계약이야. 근데 한편 이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돼. 이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아까는 쌍무유상이었는데 이건 편무유상이네. 쌍무유상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편무유상이래.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설명 없이 저도 이걸 공부를 하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구별하는 거야? 근데 쌍무 편무는 채무를 기준으로 한 거야.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채무를 서로 부담하느냐,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서 채무의 상호 이전성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 한마디로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이게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출연의 상호 이전성. 출연은 뭘 말한다고요? 출연은 내놓는 거. 매매에서는 봐보세요. 매도인은 X를 내놨죠. 그리고 매수인은 뭘 내놨어요? 매매 대금, 돈을 내놨잖아요. 서로 내놨어. 유상계약인 거야. 근데 이게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봤더니 시소설을 내놨죠.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편 우리 계약은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래서 낙선계약,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시소설을 진짜 내놨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런 걸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요물계약은 계약이 성립하는데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합의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합의는 기본이고 합의는 있어야 되는데 뭐까지 필요한 거야? 물건의 인도까지 필요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안 돼.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낙선계약. 근데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 입문에서 그것도 잠깐 봤는데 계약금 계약이 있었잖아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대금을 10억으로 했는데 그랬을 때 보통 10%의 계약금을 줘요.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1억을 주죠. 계약금 1억을 주는데 계약금 1억도 합의로 주는 거니까 계약금 주는 것도 또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 계약이 되려면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 계약금 1억을 줬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요물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근데 이제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만 있는 거야. 현상광고가 뭐라고요? 요물계약이라고. 네, 설명하기 좋다. 우리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맞다. 근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죠. 유상계약 중에 무슨 계약도 있어? 편무계약도 있네.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유쌍X다.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X를 제가 너무 기니까 쓰라고 많이 한다. 유쌍스다. 유쌍스. 유쌍스. 이걸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생각이 안 난다. 유쌍스가 제일 잘 기억이 난다.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인 건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상광고를 공부했고, 위임은 우리가 위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위임은 뭐 하는 거냐면 일을 맡기는 거야. 일을 맡기는 거.
사무 처리를 위탁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한테, 법무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뭔가 일을 맡겨. 의사한테 내 몸 좀 고쳐줘 하면서 뭐 수술을 맡겨. 근데 꼭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야. 도급은 꼭 성공을 해야 돼. 일이 끝나야 돼. 그래서 결과채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위임은 병원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꼭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죠. 소송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꼭 이겨주는 건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하면 돼, 그 사람들은. 주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위임계약을 하게 되죠.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위임계약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이거 좀 해줘. 위임할 수 있다. 사무처리의 위탁이다 이렇게 말한다. 임치는 뭐냐면, 임치가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임치라고 한다. 내 물건 좀 맡아줘. 임치. 경비실에다가 뭔가 맡겼어. 이거 맡아주세요. 그거 뭐라고 한다고요? 임치라고 한다. 이게 나중에 민법 총칙에 가면 임치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여기서 한번 들어봐 두셔야 돼.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계약이 있는데, 우리 조합계약은 뭐냐면, 조합계약은 동업하는 것을 조합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우리 요즘 그 왜 그런 것들이 있죠. 시골에서 농산물을 그냥 팔면 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뭐 공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즙을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해.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 통업하는 거잖아요. 공동사업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은 그냥 무슨 조합 자체가 무슨 권리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동업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혹 그런 얘기 많이 보이는데, 저 지금 중동에 150층 빌딩을 세운다고 지금 하나 공고가 떴어요. 뭐 사우디에서 무슨 사업 뭐 한다고 막 그런 것들 한참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근데 한 회사가 그걸 다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기업 몇 개가, 무슨 건설이 주체가 되면서 몇 개를 모여, 야 같이 모여봐, 우리 같이 입찰에 참여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동업하는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만. 봐보세요. 아까 우리 마을에서 무슨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먹어본 건 뭐 배즙도 있었고 무화과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조합이라고 한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도 원래 조합 형태에서 출발했지만 그런 것은 따로 법인 형태로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 근데 이제 법 공부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게, 어떤 말이 나와도 그 말이 똑같은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프랑스에서 마담과 우리나라에서 마담은 다르다. 마담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마담과 이 마담이 같은 마담은 아니죠. 뜻풀이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종신정기금 제도는 지금은 거의 안 쓰이는데, 종신정기금은 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거 그대로 하자면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야. 연금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걸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금 같은 것들이 쭉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법상 종기금 제도는 거의 쓰일 일이 없죠. 그렇지만 모델로 남아있긴 하다.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어떤 시험에서 이게 시험 범위인데서도 안 나와. 화해계약은 뭘 것 같아요? 화해하는 거? 느낌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화해한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지금 분쟁이 있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통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제 피해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가해자는 덜 주려고 하고 그런 입장이죠. 그러면 서로 주장에서 막 분쟁이 생겼네. 근데 그걸 양보해서 그러면 이만큼 하자고 상호 양보하여 그랬는데 꼭 뭐 그렇게 상호 양보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분쟁을 끝마치는 계약, 분쟁을 종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끝마치는 계약을 화해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 게 뭐다? 화해 계약이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쌍무, 편무는 채무의 상호이전성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쌍무는 뭐라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그다음에 유상, 무상은 출연의 상호이전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출연은 내놓는 걸 말한다. 법률 용어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봐보세요. 매도인이 X를 마이너스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주잖아요. 증가시키는 거죠. 매수인은 대금을 자기 돈을 마이너스 시켜서 매도인 걸 플러스 시켜주잖아요. 그런 걸 출연이라고 한다. 내놓는 걸 말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매매가 전형적인 유상계약인데 다른 유상계약에 어떤 거? 준용을 해준다. 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낙성계약, 요물계약인데 낙성계약은 뭐라고요?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합의만. 그런데 요물계약은 뭐라고요? 요물계약은 이게 뭔가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뭐는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합의는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합의 없이 물건의 인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요물계약의 요물계약에는 전형계약 중에서 뭐밖에 없어? 현상광고밖에 없다고. 현상광고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분료식 계약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분료식이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예약, 본계약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보게 될 건데 예약은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런 거예요. 예약이 뭘 것 같아요? 예약이? 예약은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식당 예약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약은 앞으로 본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것이라고. 우리 혼인도 계약이라고 했죠. 혼인 전에 뭘 하는 경우가 있죠? 약혼. 약혼은 그래서 가족법칙에 가면 혼인 예약이다 이렇게 쓴다. 약혼이 뭐라고요? 혼인 예약이야. 약혼을 해서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을 통해서 앞으로 매매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약을 했으면 앞으로 이걸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럴 거면 왜 계약을 한대요? 안 해도 된다고요? 물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면, 안 하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예약을 하면, 식당도 예약을 하면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노쇼를 하면 페널티가 있는 거죠. 페널티가 있는데 식당 예약은 페널티를 잘 안 주대. 그게 지금 잘못 훈련을 시켜서 그래. 법을 위해서는 꼭, 법 공부를 위해서는 꼭 거기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를 못 주는 이유가 뭐야? 평점 테러 날까봐. 평점 테러 할까봐 못 주는 것이지. 원래는 예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했으면 앞으로 혼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되지.
참고로 약혼을 했는데 딴짓을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법에다가 다 써놨다. 806조에 가면 위자료까지 주도록 다 써놨다고. 아셨죠? 약혼했으면 혼인을 해야지. 근데 가다가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딴짓을 해서 뭔 일이 생기면 책임지는 게 맞지. 그게 그냥 넘어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네? 그래서 이런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민법 총칙에 가면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무를 부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 게 맞지. 아셨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매매 예약 이게 나올 거예요. 매매 예약 이게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매매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예약의 개념을 보는 거야. 예약의 개념. 예약은 미리 한 계약이야. 계약은 구속력이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있다니까. 근데 구속력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러면 페널티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약혼을 했어. 혼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약혼을 해놓고서 우리 언제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차일피일 미뤄. 지금 뭔가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된다고. 바람 피워서 깨졌어. 그러면 바람 피면 또 깨질 거 아니에요. 혼인해가지고 깨지는데 깨지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지는 게 맞지. 페널티를 받는 게 맞지. 그런 것들을 다 법에다 규정을 해놨다고. 꼭 강의해주고 싶네. 네, 아셨죠?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네, 계약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